그날은 정말 이상하게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12월 중순인데도 영하 15도까지 떨어졌어요. 찬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그런 추위였죠. 저는 거실 난로 앞에 앉아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68살, 이제는 손가락 마디마디가 아프지만 그래도 손을 움직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현관문이 열렸어요. 어머니 계세요? 큰아들 준혁이의 목소리였습니다. 45살인 준혁이는 의사예요. 대학병원 외과과장이죠. 늘 자랑스러운 제 아들이었어요. 어머, 준혁아. 추운데 왔어? 어서 들어와. 문을 열었는데 준혁이 얼굴이 심상치 않았어요. 창백했습니다. 입술도 바짝 마른 것 같았고요. 준혁아, 무슨 일이야? 어디 아파? 어머니, 앉으세요. 왜? 뭔데 그래? 앉아서 얘기해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너무 떨리고 있었거든요. 소파에 앉았어요. 준혁이도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니, 준혁이가 서류 봉투를 하나 꺼냈어요. 두꺼운 흰색 봉투였습니다. 이게 뭐니? DNA 검사 결과예요. DNA.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준혁아, 그게 무슨... 어머니, 준혁이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아버지는 제 친아버지가 아니시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바깥에서는 찬바람이 창문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윙윙거리는 바람 소리만 방 안에 가득했어요. 준혁아, 어머니 대답해 주세요. 아버지는 제 친아버지가 아니시죠? 손이 떨렸어요. 뜨개질하던 뜨개 바늘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게 어떻게... 어머니, 준혁이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45년 동안. 준혁아, 저는 누구예요? 제 친아버지는 누구예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안하다. 준혁아, 어미가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해결돼요? 준혁이가 서류를 펼쳤어요. 이거 보세요. 확률 0%. 아버지와 저는 생물학적 연관성이 전혀 없어요. 준혁아, 제발. 그리고 이건 제 혈액형 검사예요. AB형이에요. 어머니는 O형, 아버지도 O형이시잖아요. O형과 O형 사이에서는 AB형이 나올 수 없어요. 어머니, 저는 의사예요. 이 정도는 알아요. 준혁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왜요? 왜 저한테 거짓말하신 거예요? 준혁아, 엄마가, 그리고 아버지는요? 아버지는 아세요?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신다고? 응, 아버지는 몰라. 어머니, 준혁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45년 동안 아버지를 속인 거예요? 준혁아, 엄마가 할 말이요? 무슨 할 말이요? 준혁이가 창밖을 봤어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친아버지는 누구예요? 어머니, 돌아가셨어. 뭐라고요? 내 친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어. 준혁이가 주저앉았어요. 어머니, 저는 누구예요? 둘 다 한참을 울었어요. 창밖에는 눈이 하얗게 쌓이고 있었습니다. 이 추운 겨울날 45년 동안 묻어뒀던 비밀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제 모든 걸 말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제가 21살 때였어요. 1978년 봄날이었습니다. 저는 서울의 한 양장점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어린 나이였지만 손재주가 좋아서 재단사로 일했죠. 수진 씨, 이거 좀 봐줘요. 네, 사장님. 매일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어요. 힘들었지만 즐거웠습니다. 제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게 좋았거든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가게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양복 맞추러 왔는데요. 고개를 들었을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정말 잘생긴 남자였거든요. 키가 크고 눈이 깊고 미소가 따뜻했어요. 아, 네. 여기 앉으세요. 고맙습니다. 그 남자는 재욱이라고 했어요. 26살 은행원이었죠. 수진 씨라고 하셨죠? 네. 이름이 참 예쁘네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채수를 재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재욱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처음 하세요? 아, 아니에요. 제가 실수를. 괜찮아요. 천천히 해도 돼요. 그 목소리가 참 부드러웠어요. 양복을 맞추고 재욱 씨는 일주일 후에 다시 오기로 했어요.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재욱 씨가 나간 후 사장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얼굴 빨개졌다? 아니에요. 거짓말. 첫눈에 반한 거지. 사장님. 하지만 맞았어요. 저는 첫눈에 반했었습니다. 일주일이 정말 길었어요. 매일 재욱 씨 생각만 했죠. 다시 올까? 안 올까? 그런데 일주일 후 정말 왔어요. 수진 씨,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양복을 입어보는데 정말 잘 어울렸어요. 수진 씨가 만드신 거예요? 네. 제가 솜씨가 정말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때 재욱 씨가 물었어요. 수진 씨, 실례가 안 된다면 차 한잔 할까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네. 좋아요. 그렇게 시작됐어요. 저희의 인연이. 매일 저녁 재욱 씨는 제가 일 끝나는 시간에 가게 앞에서 기다렸어요. 수진아, 재욱 씨, 손을 잡고 한강을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따스하게 불었어요. 수진아, 저기 벚꽃 봐. 와, 예뻐요. 너만큼은 아니지만. 재욱 씨, 얼굴이 빨개졌죠. 재욱 씨가 웃었어요. 수진아, 나랑 사귀어 줄래? 네, 좋아해. 처음 본 순간부터 저도요. 그럼 우리 연인인 거야? 네. 재욱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3달 동안 만났어요. 매일매일이 꿈 같았죠. 수진아, 이거 봐. 뭐예요? 목걸이. 내 생일 선물. 어머, 이거 비싼 거 아니에요? 괜찮아. 내 여자친구한테 주는 건데. 고마워요, 재욱 씨. 재욱 씨를 안았어요. 그의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네. 나랑 결혼해 줄래? 네. 너랑 평생 살고 싶어? 결혼하자.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네. 네. 결혼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한 달 후
재욱 씨가 아프다고 했어요. 수진아, 나 요즘 자꾸 기침이 나. 병원 가봐요. 응, 그래야겠어. 병원에 갔다 온 재욱 씨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재욱 씨, 뭐래요? 수진아, 응, 폐결핵이래. 그때는 폐결핵이 정말 무서운 병이었어요. 재욱 씨, 의사가 그래. 요양원 가서 치료받아야 한대. 그럼 가요. 빨리 나으면 되잖아요. 수진아, 미안해. 왜요? 왜 미안해요? 우리 결혼 못할 것 같아. 무슨 소리예요? 내가 언제 나을지 모르잖아. 너를 기다리게 할 수 없어. 싫어요. 저 기다릴 거예요. 수진아, 재욱 씨를 꼭 안았어요. 재욱 씨, 빨리 나아요. 약속이에요. 응, 약속해.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재욱 씨는 요양원으로 갔고, 한 달 후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화를 받았을 때 믿을 수가 없었어요. 수진 씨, 재욱 씨가 뭐라고요? 돌아가셨어요.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거짓말이야. 거짓말. 장례식장에 갔어요. 재욱 씨가 관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재욱 씨, 재욱 씨, 관을 붙잡고 울었어요.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알게 됐어요. 제가 임신했다는 것을. 병원에서 나왔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임신. 내가 임신이라고. 1978년 미혼모는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는 존재였어요. 어떡하지? 어떻게? 집으로 돌아갔어요. 좁은 월세방. 혼자였습니다. 밤새 울었어요. 재욱 씨 생각을 하며. 재욱 씨,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근데 당신은 없어요. 다음 날 양장점 사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사장님, 저 임신했어요. 뭐라고? 사장님 얼굴이 굳어졌어요. 재욱 씨 아이예요. 근데 재욱 씨는 알아. 돌아가셨다며. 네. 수진아, 어떡할 거야?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사장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일단 나아야지. 그 다음에 생각하자. 네.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어요. 옷을 헐렁하게 입어서 숨겼습니다. 5달쯤 됐을 때 친구 명희가 찾아왔어요. 수진아, 너 요즘 이상해. 무슨 일 있어? 아니, 없어. 거짓말. 얼굴 보면 알아. 결국 말했어요. 명희야, 나 임신했어. 뭐? 재욱 씨 아이야. 명희가 저를 꼭 안아줬어요. 수진아, 힘들었겠다. 명희야, 나 어떡하지? 일단 나아. 그리고 입양 보내는 게 어때? 입양? 응. 요즘 미혼모들 다 그렇게 해. 싫어. 내 아기인데. 하지만 수진아, 현실적으로. 알아. 알지만 이 아기는 재욱 씨가 남긴 유일한 거잖아. 명희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럼 결혼하는 건 어때? 결혼? 응. 다른 남자랑. 무슨 소리야? 들어봐. 지금 내가 미혼모로 아기 낳으면 평생 손가락질 받아. 하지만 결혼해서 낳으면 명희야. 내가 아는 오빠 있어. 장사하는데 결혼 상대 찾고 있어. 하지만 만나보기라도 해봐.
제발. 일주일 후 그 남자를 만났어요. 성태, 32살, 구멍가게를 하는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네, 박성태예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성태가 먼저 말했어요. 명희한테 들었어요. 임신하셨다고. 네. 내 아버지는요? 돌아가셨어요. 그렇군요. 성태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저는요, 결혼하고 싶어요. 나이도 있고, 장사도 안정됐고, 네. 아이는 제 아이로 키울게요.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요? 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요? 진짜 아버지 이야기는 평생 하지 마세요. 아이한테도 저한테도. 그리고 저를 진짜 남편으로 대해주세요. 형식적인 결혼은 싫어요. 알겠습니다. 한 달 후 결혼했어요. 작은 예식장에서 하객도 몇 명 없었죠. 이제 부부가 됐네요. 네. 잘 살아봅시다. 네. 성태는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저를 때리지도 욕하지도 않았어요. 묵묵히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 밥 먹고 잤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아니었어요. 밤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재욱 씨, 미안해요. 다른 사람이랑 결혼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석 달 후 아기를 낳았어요. 축하합니다. 건강한 사내아이예요. 아기를 안았을 때 재욱 씨가 보였어요. 눈매가 재욱 씨를 닮았더라고요. 재욱 씨, 우리 아들이에요. 우리 아들. 성태가 병실에 들어왔어요. 아들이래요? 네. 이름은 뭐로 할까요? 준혁이요. 박준혁? 준혁이. 좋네요. 성태가 아기를 안았어요. 준혁아, 나는 내 아빠야. 잘 살아보자.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준혁아, 미안해. 엄마가 거짓말하고 사는 거. 준혁이는 쑥쑥 자랐어요. 엄마, 그래, 우리 아들. 나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 어디 보자. 와, 잘 그렸네. 준혁이는 정말 똑똑했어요. 말도 빨리 배우고 글도 빨리 익혔죠. 성태는 준혁이를 친자식처럼 키웠어요. 준혁아, 아빠랑 놀이터 갈까? 응, 그럼 가자. 둘이 손잡고 나가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준혁아, 저 사람은 내 진짜 아빠가 아니야.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준혁이가 7살 되던 해 큰일이 생겼어요. 엄마, 나 학교에서 피 뽑았어. 피? 응. 혈액형 검사래. 가슴이 철렁했어요. 혈액형? 안 돼. 성태는 O형이었어요. 저도 O형이고요. 그런데 준혁이는 재욱 씨가 AB형이었거든요. 며칠 후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준혁이 혈액형이 AB형이네요. 네. 그런데 가족관계 증명서 보니까 부모님 둘 다 O형이신데요. 아, 그게 검사 오류일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해보시는 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성태가 물었어요. 여보, 무슨 일이에요?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준혁이 혈액형 이야기 아니에요? 들으셨어요? 네. AB형이라고. 여보, 괜찮아요.
네, 저도 알아요. 준혁이가 제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 여보. 하지만 상관없어요. 저한테는 준혁이가 진짜 아들이에요. 성태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한테도 말 안 할 거예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밤 한참을 울었어요. 준혁이는 중학교에 들어갔어요.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엄마, 나 전교 1등 했어. 진짜? 우리 아들. 선생님이 의대 가래. 의대? 좋지. 성태도 기뻐했어요. 준혁아, 잘했다. 아빠가 자랑스럽다. 고마워요, 아빠. 하지만 가끔 준혁이가 물었어요. 엄마, 나는 왜 아빠 안 닮았어? 닮았는데? 아니야. 친구들이 그래. 나는 아빠랑 하나도 안 닮았대. 그런 소리 하는 애들 신경 쓰지 마. 근데 정말 안 닮았잖아. 준혁아. 미안해요, 엄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준혁아. 엄마가 미안해. 준혁이는 의대에 합격했어요. 엄마. 붙었어. 서울대 의대. 정말? 우리 아들. 온 동네가 축하해줬어요. 준혁이 어머니, 대단하세요. 아이고, 자랑스럽겠어요. 성태도 눈물을 흘렸어요. 준혁아, 아빠가 정말 자랑스럽다. 아빠 고마워요.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저 공부시켜 주셔서. 아니야. 내가 잘한 거지. 둘이 안고 우는 모습을 보며 저도 울었어요. 재욱 씨, 우리 아들이 의사가 됐어요. 준혁이는 의사가 됐고 결혼도 했어요. 엄마 소개할게. 제 아내 지은이에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그래, 어서 와라. 예쁘다. 손자도 태어났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 우리 손주. 행복했어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들통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준혁이가 40살이 되던 해였어요. 엄마, 저 병원에서 연구 프로젝트 하나 맡았어요. 그래, 무슨 연구인데? 유전병 관련이에요. 가족력 조사하는 거. 가족력? 네. 우리 집안에 특이한 병 있었어요? 아니, 없었어. 아빠 쪽은요? 잘 모르겠구나. 준혁이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병력 좀 알려주세요. 그게 엄마도 잘 몰라. 어떻게 모르세요? 그냥 옛날 일이라. 준혁이가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며칠 후 성태가 아팠어요. 여보, 숨이 차. 어머, 병원 가요. 준혁이 병원으로 갔어요. 검사를 받았죠. 아빠, 혈액 검사 좀 할게요. 그래. 며칠 후 준혁이가 저를 불렀어요. 엄마, 잠깐 얘기 좀 해요. 왜? 아빠 검사 결과 나왔어? 그것도 있고, 이상한 게 있어서요. 이상한 게? 아빠 혈액형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아빠 O형 맞죠? 그럼. 근데 제가 AB형이잖아요. 응. 엄마도 O형이시고. 준혁아. 엄마, O형끼리는 AB형이 나올 수 없어요. 그게 검사 오류 아닐까? 엄마, 저 의사예요. 이런 건 오류가 없어요. 엄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뭔가 있죠?
준혁아, 그때 성태가 들어왔어요. 뭐 하고 있어? 아빠, 준혁아, 내 엄마 괴롭히지 마. 아빠, 전 그냥, 됐어. 나가봐. 준혁이가 나갔어요. 성태가 저를 봤어요. 여보, 이제 말해야 할 것 같아요. 여보, 준혁이가 의사잖아요. 젠가는 알게 돼 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제가 같이 있을게요. 고마워요. 하지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준혁이는 계속 의심했어요. 엄마, 할아버지 사진 좀 보여주세요. 할아버지? 네. 제가 할아버지 닮았나 싶어서 사진이 없어. 어떻게 없어요? 옛날에 이사하면서 다 잃어버렸어. 그럼 할머니는요? 할머니도 돌아가셔서 준혁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뭔가 숨기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럼 왜 이렇게 말을 안 하세요? 준혁아, 엄마 믿어줘. 알겠어요. 하지만 준혁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6개월 후 준혁이가 또 왔어요. 엄마, 저 외국 학회 다녀왔어요. 그래, 잘 다녀왔니? 네. 근데 거기서 유전자 검사 받았어요. 유전자 검사? 네. 연구 목적으로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래서요? 이상한 결과가 나왔어요. 뭐가? 제 유전자 마커가 한국인 평균이랑 좀 달라요. 엄마, 혹시 할아버지가 다른 나라 분이셨어요? 아니야. 그럼 왜 이런 결과가? 준혁아, 그만해. 소리를 질렀어요. 준혁이가 놀랐습니다. 엄마, 엄마 힘들어. 제발 그만 물어봐. 엄마, 죄송해요. 준혁이가 나갔어요. 그날 밤 성태가 말했어요. 여보, 이제 말해요. 여보, 준혁이가 계속 의심하잖아요. 차라리 말하는 게 나아요. 하지만 준혁이가 충격받으면 언젠가는 알게 돼요. 그게 지금이든 나중이든. 제가 같이 있을게요. 같이 말해요. 고마워요. 당신, 일주일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준혁이를 불렀습니다. 준혁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엄마. 앉아라. 준혁이가 앉았어요. 성태도 옆에 앉았죠. 준혁아, 엄마가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준혁이 아들, 제 손주 민준이었어요. 할머니, 어머, 민준이. 할머니, 저 학교에서 숙제 받았어요. 가게도 그리는 거요. 가게도? 네. 증조할아버지부터 다 그려야 해요. 준혁이가 민준이를 봤어요. 민준아, 다음에 하자. 지금은 싫어요. 내일까지인데요. 민준아,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성태가 당황했어요. 그게 할아버지도 왜 모르세요? 민준이가 울상을 지었어요. 결국 대충 얼버무리고 민준이를 보냈어요. 하지만 준혁이는 더 의심하게 됐죠. 한 달 후 겨울이 왔어요. 그날 준혁이가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DNA 검사 결과였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제 친아버지가 아니시죠? 그렇게 모든 게 드러났어요. 준혁아,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돼요? 엄마가 할 말이 45년 동안 속인 거예요. 준혁아, 제 친아버지는 누구예요?
돌아가셨어. 언제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준혁이가 주저앉았어요. 어머니, 저는, 저는 누구예요? 준혁아, 내 친아버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이름이 뭐예요? 이재욱. 이재욱? 응, 은행원이었어. 26살의 폐결핵으로. 준혁이가 울었어요. 왜, 왜 말 안 하셨어요? 준혁아, 그때는, 그때는 미혼모가. 그래도요, 제 아버지잖아요. 미안하다. 엄마가 잘못했어. 그럼 아빠는요? 지금 아빠는 알아요? 알아.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어머니, 준혁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성태가 들어왔어요. 준혁아, 아빠, 아니, 아저씨. 준혁아, 나는 내 아빠야. 무슨 소리예요? 친아버지도 아니시면서. 준혁아, 제가 소리쳤어요. 그분은 45년 동안 너를 친자식처럼 키우셨어. 내가 아플 때 밤새 간호하시고 학비 벌려고 밤낮으로 일하시고. 하지만 준혁아, 아버지는 피가 아니야. 마음이야. 준혁이가 성태를 봤어요. 성태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준혁아, 미안하다. 아빠가 진짜 아빠가 아니어서. 아빠, 하지만 너를 사랑한 건 진짜야. 준혁이가 울면서 성태를 안았어요. 아빠,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야. 아빠가 미안하지. 셋이서 한참을 울었어요. 하지만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며칠 후 준혁이가 다시 왔어요. 엄마, 친아버지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준혁아, 제발이요. 제 뿌리를 알고 싶어요. 알았어. 상자를 하나 꺼냈어요. 오래된 상자였죠. 이게 뭐예요? 내 친아버지 물건들이야. 상자를 열었어요. 사진 몇 장, 편지 몇 통, 목걸이 하나. 준혁이가 사진을 봤어요. 이분이, 응, 내 친아버지야. 준혁이가 한참을 사진을 봤어요. 닮았네요. 저랑. 그래. 눈매가 똑같아. 편지를 펼쳤어요. 재욱 씨가 요양원에서 보낸 편지였죠. 수진아, 사랑해. 빨리 나와서 너랑 결혼할게. 준혁이가 편지를 읽으며 울었어요. 엄마, 이분, 정말 엄마를 사랑하셨네요. 응, 정말 사랑했어. 그럼 왜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는 폐결핵 치료가 어려웠어. 준혁아, 내 친아버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착하고 따뜻하고. 네. 그날 이후 준혁이는 친아버지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친아버지 가족은 어디 계세요? 모르겠어.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됐어. 찾아보고 싶어요. 준혁아, 제 친할아버지, 친할머니가 계실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엄마, 저도 알 권리가 있어요. 알았어. 준혁이는 친아버지 고향을 찾아갔어요. 엄마, 다녀올게요. 조심히 다녀와. 사흘 후, 준혁이가 돌아왔어요. 엄마, 찾았어요. 뭘? 친할머니, 살아계세요. 정말? 네. 요양원에 계세요. 가보실래요? 같이? 그래야겠지. 일주일 후 요양원에 갔어요.
작은 방에 할머니가 누워 계셨어요. 90살이 넘으셨다고 했어요. 할머니, 누구세요? 저, 저는 이재욱 씨 아들입니다. 할머니 눈이 커졌어요. 재욱이 아들? 네. 그럼, 그럼 넌, 저는 박준혁이라고 합니다. 할머니가 준혁이 손을 잡았어요. 재욱이, 재욱이 아들. 우리 손주,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진작 찾아뵙지 못해서. 아니야, 아니야. 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할머니가 저를 봤어요. 당신이 수진이지? 네, 죄송합니다. 고마워요. 우리 재욱이 아들 낳아줘서. 재욱이가 정말 당신 사랑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날 준혁이는 친할머니와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친아버지 이야기를, 가족 이야기를. 한 달 후 명절이 왔어요. 준혁이가 말했어요. 엄마, 친할머니를 모셔오고 싶어요. 응? 명절인데.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잖아요. 준혁아. 그리고 아빠도 같이 계시면 좋겠어요. 성태를 봤어요. 성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지. 모시고 와. 명절날 세 세대가 모였어요. 준혁이 친할머니, 성태, 저, 준혁이 가족.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고맙구나. 할아버지, 여기요. 성태가 앉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준혁이 친할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박 선생님, 네, 할머님, 고맙습니다. 우리 손주 키워주셔서. 아니에요.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성태 손을 잡으셨어요. 선생님이 진짜 아버지예요. 피보다 더 진한 게 정이잖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재욱이도 고마워할 거예요. 하늘에서 모두 울었어요. 그날 준혁이가 말했어요. 저는 두 아버지가 있는 것 같아요. 준혁아, 한 분은 저를 낳아주신 분, 한 분은 저를 키워주신 분. 둘 다 제 아버지예요. 성태가 준혁이를 안았어요. 고맙다, 아들아. 아빠, 사랑해요. 저도 울면서 둘을 안았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 후로 준혁이는 달라졌어요. 엄마, 제가 친아버지 묘소 찾았어요. 정말? 네. 같이 가실래요? 그래. 산 중턱에 작은 묘가 있었어요. 이재욱 지묘. 준혁이가 절을 했어요. 아버지,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아버지 아들 준혁입니다. 엄마한테 들었어요. 아버지가 정말 좋은 분이셨다고. 아버지 덕분에 제가 태어났어요. 감사합니다. 준혁이가 울었어요. 저도 무릎을 꿇었어요. 재욱 씨, 오랜만이에요. 우리 아들 잘 컸어요. 의사 됐어요.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아들이에요.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 이후 준혁이는 자주 묘소를 찾았어요. 엄마, 다녀올게요. 응, 조심히 다녀와. 성태도 이해해줬어요. 여보, 준혁이가 친아버지 묘소 자주 가네요.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그래야죠. 당신, 저도 준혁이 아버지니까요. 친아버지 존중하는 게 맞죠? 고마워요. 성태를 꼭 안았어요. 준혁이는 친할머니도
자주 뵈러 갔어요. 할머니, 오늘은 손주 데려왔어요. 어머, 민준이, 증조할머니, 어머, 우리 증손주. 할머니가 민준이를 안았어요. 할머니, 우리 증조할아버지 사진 있어요? 그럼, 여기 있지. 할머니가 오래된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이분이 너희 증조할아버지야. 와, 멋있다. 그치? 정말 멋진 분이셨지. 민준이가 사진을 보며 웃었어요. 준혁이도 웃고 있었어요. 이제 괜찮은 거겠지. 1년이 지났어요. 준혁이가 제안했어요. 엄마, 아빠, 우리 다 같이 여행 갈까요? 여행? 네. 가족 여행이요. 누구누구? 엄마, 아빠, 친할머니, 저희 가족. 그래도 될까? 왜 안 돼요? 다 가족인데. 그래, 가족이지. 여행을 갔어요. 제주도로. 5 식구가 함께 걸었어요. 할머니, 천천히 가세요. 고맙구나. 할아버지, 손 잡으세요. 그래. 해변을 걸으며 성태가 말했어요. 여보, 행복해요? 응, 정말 행복해. 저도요. 당신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저도 고마워요. 손을 꼭 잡았어요. 준혁이가 뒤에서 웃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 응? 사진 찍어요. 그래. 5 식구가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그날 밤 준혁이가 말했어요.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정말? 네. 처음에는 충격이었지만, 이제는 이해해요. 준혁아, 엄마도 힘드셨을 거잖아요. 혼자 저 낳고 키우고, 그리고 아빠도 친아버지 아들 키우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응, 2분 다 대단하세요. 존경해요. 눈물이 났어요. 고맙다, 아들아.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준혁이를 꼭 안았어요.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6개월 후 준혁이 친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엄마, 할머니가. 그래, 장례식에 갔어요. 작은 장례식이었죠. 장례를 치르고 할머니 유품을 정리하는데 준혁이가 편지 하나를 발견했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뭔데? 편지를 펼쳤어요. 재욱 씨가 저한테 쓴 편지였어요. 제가 본 적 없는 편지. 수진아, 미안해. 내가 너한테 말 못한 게 있어. 가슴이 철렁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준혁이가 계속 읽었어요. 나, 사실 결혼하기로 한 사람이 있었어. 뭐? 부모님이 정해주신 분. 근데 너를 만나고 취소했어. 그 여자분한테 정말 미안해. 하지만 너를 사랑해. 준혁이가 저를 봤어요.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몰랐어. 나도 몰랐어. 친아버지가 약혼자가 있었다고요? 재욱 씨는 그런 말 한 적 없어.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생겼어요. 한 여자가 준혁이 병원으로 찾아왔어요. 박준혁 선생님 계신가요? 누구시죠? 저는 이재욱 씨 약혼자였던 사람입니다. 준혁이가 놀랐어요. 네, 제 이름은 최영희예요. 70살입니다. 준혁 선생님이 재욱 씨 아들이라고 들었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신문에 났더라고요. 유명한 의사분이시니까.
한번 만나 뵙고 싶었어요. 준혁이가 저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큰일 났어요. 왜? 친아버지 약혼자였던 분이 나타났어요. 뭐라고? 지금 병원에 계세요. 같이 만나실래요? 그래야겠지. 병원으로 갔어요. 작은 방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수진 씨시죠? 네. 저는 최영희입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영애 씨가 먼저 말했어요. 저 원망하러 온 거 아니에요. 그냥 재욱 씨 아들이 잘 크셨다니 보고 싶었어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수진 씨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재욱 씨가 수진 씨를 정말 사랑하셨나 봐요. 저는 그저 부모님이 정해주신 사람이었으니까요. 영애 씨가 준혁이를 봤어요. 준혁 선생님, 재욱 씨 닮으셨네요. 감사합니다. 잘 자라주셔서 고마워요. 재욱 씨도 기뻐하실 거예요. 영애 씨가 일어났어요. 그럼 저는 이만. 잠깐만요. 제가 영애 씨를 붙잡았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요. 다 옛날 일이에요. 수진 씨, 행복하게 사세요. 그게 재욱 씨가 원하는 거예요. 영애 씨가 떠났어요. 준혁이와 저는 한참을 말없이 있었어요. 3개월 후, 제삿날이 왔어요. 재욱 씨 기일이었습니다. 준혁이가 제사상을 차렸어요. 엄마, 다 됐어요. 그래. 성태도 함께 있었어요. 박 선생님, 제사 지내는 거 괜찮으세요? 준혁이가 물었어요. 당연하지. 내 친아버지시잖아. 고마워요, 아빠. 제사를 지냈어요. 이재웅님, 준혁이가 잘 자랐습니다. 의사가 됐고, 가정도 꾸렸습니다. 부디, 편히 쉬세요. 절을 했어요. 제사를 마치고, 넷이서 밥을 먹었어요. 준혁이, 성태, 저, 그리고 준혁이 아들 민준이.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착한 분이셨어. 할머니를 정말 사랑하셨지. 그럼 지금 할아버지는요? 지금 할아버지는 너희 아빠를 키워주신 분이야. 그럼 할아버지가 2분이에요? 그렇지. 둘 다 할아버지야.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신기하다. 나는 할아버지가 2명이야. 모두 웃었어요. 그날 밤 성태가 말했어요. 여보, 행복해요? 응, 정말 행복해. 저도요. 당신, 평생 고마워요. 저도 고마워요. 좋은 아들 주셔서. 당신이 키웠잖아. 우리 같이 키운 거죠. 손을 꼭 잡았어요. 창밖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알아요. 가족이란 건 피로만 맺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물론 피는 중요해요. 뿌리니까요. 하지만 진짜 가족은 마음으로 맺어지는 거예요. 준혁이한테는 2 아버지가 있어요. 한 분은 생명을 주신 분, 한 분은 인생을 주신 분. 둘 다 소중해요. 둘 다 진짜 아버지예요. 저는 45년 동안 거짓말을 했어요. 그게 제 가장 큰 후회입니다. 하지만 준혁이는 이해해줬어요. 용서해줬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도 혹시 비밀이 있으신가요? 감추고 싶은 과거가 있으신가요? 언젠가는
말해야 해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니까요. 그리고 그때 가장 중요한 건 용서예요.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 그게 진짜 가족이에요. 저희 가족은 이제 괜찮아요. 비밀도 다 풀렸고 서로를 이해했으니까요. 준혁이는 두 아버지를 다 사랑해요. 성태도 준혁이를 진짜 아들처럼 사랑하고요. 그리고 저는 두 남자에게 감사해요. 한 분은 제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고, 한 분은 제게 가족을 지켜주셨어요.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가족과 함께, 진실과 함께, 그리고 사랑과 함께.